3. 이튿날 부인들이 일어나서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백작에게만 작별을 하자 안드레이 공작은 귀로에 올랐다. 안드레이 공작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그 구불구불 붉어진 해묵은 떡갈나무에 의해서 이상 야릇한 인상을 기억에 아로새겼던 자작나무 숲으로 또다시 들어갔다. 벌써 6월 초순이었다. 말방울은 한 달 반 이전보다도 더욱 쓸쓸하게 메아리 쳤다. 숲은 충실하게 우거져 그늘은 짙고 무성해져 있었다. 군데군데 산재한 어린 전나무도 주위의 아름다움을 깨뜨리지 않고 전체의 정치에 어울리도록 솜털이 뽀얀 새순의 감미로운 녹색을 물들이고 있었다. 온종일 몹시 무더워서 어디선지 뇌우라도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었으나 약간의 비구름이 한 길의 먼지와 물기를 빨아올린 나무잎 위에 후두둑 빗방울을 뿌렸을 뿐이었다. 숲 왼쪽은 컴컴하게 그늘이 지고 오른쪽은 흥건히 젖어서 광채를 띠고 스쳐가는 바람에 하느작거리며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성장의 절정기에 있었고 꾀꼬리는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우짖고 있었다. 아, 여기다. 이 숲속이었다. 나와 완전히 공감했던 그 떡갈 나무가 있었던 곳은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생각했다. 그런데 어디쯤이었던가. 안드레이 공작은 길 왼쪽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인지 알아채지도 못하고 자기가 찾고 있는 바로 그 떡갈 나무에 어느 틈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었다. 완전히 모습이 달라진 해묵은 떡갈 나무는 물기가 많은 짙푸른 잎을 천막처럼 펴고 가볍게 하느작거리면서 저녁 햇살 속에 무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구부러진 손가락도 딱지도 노인다운 회의도 슬픔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몇백 년을 거쳐온 단단한 껍질을 뚫고 가지도 없이 물기에 찬 어린 잎이 돋아나고 있어 이것이 그 노목이 만들어낸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다. 이것이 그 떡갈 나무다.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생각했다. 그러자 문득 환희와 갱생의 까닭 모를 봄 기운이 그의 마음속에 감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태까지의 생활에서 가장 훌륭했던 순간들이 느닷없이 그의 머리에 몽땅 떠올랐다. 아우스테를리츠의 높은 하늘, 나무라는 듯한 아내의 죽은 얼굴, 나루토의 비에르, 밤의 아름다움에 흥분된 소녀, 그 밤, 그 달, 이런 것들이 모두 그의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아냐, 인생은 31나 몇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안드레이 공작은 결정적인 기분으로 이렇게 단정했다. 나는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 혼자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비에르도 그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고 한 소녀도 모두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 내 생활이 나만을 위해 흘러가거나 그 사람들이 내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반영되어 모든 사람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야 한다. 이 여행에서 돌아온 뒤 안드레이 공작은 가을이 되면 빼째르부르크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이 결심에 대한 가지가지의 이유를 궁리해냈다. 어째서 빼째르부르크로 가서 취직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치에 맞는 논리적인 이유는 얼마든지 쭉 늘어서서 필요에 따라 그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마을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듯이 지금도 그와 마찬가지로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많은 경험도 만약 실생활에 참여하여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헛되이 아무런 보람도 없이 소멸되고 무의미한 것으로 돼버릴 것처럼 느껴졌다. 어째서 이전에는 그런 빈약한 합리적인 논적만을 기초로 하여 그만한 실생활의 교훈을 받고 있으면서도 남의 도움이 될 수 있다든가 행복과 사랑은 가능하다고 믿는 날에는 더욱더 자신을 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단정해 버릴 수 있었는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지금 이성은 그것과 전혀 반대의 것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 여행 뒤 안드레이 공작은 시골에서 사는 것이 지루해졌다. 이전의 일도 흥미를 끌지 않았다. 그는 자기 서재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자주 일어나서는 거울로 다가가 오랫동안 자기의 얼굴을 바라본 뒤 눈길을 돌려 죽은 리자의 초상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리자는 그리스 풍으로 틀어올린 머리 모양을 하고 금태 액자 속에서 부드럽게 즐겁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남편에게 그 무서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고 즐겁게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자 안드레이 공작은 뒷짐을 지고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미소를 짓기도 하면서 오랫동안 방안을 거닐었다. 그리고 그의 온 생활을 개조해버린 바보 같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마치 범죄처럼 숨겨진 상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 상념은 피에르와 명예와 장문의 소녀와 떡갈나무와 여자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런 때에 누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 그는 유달리 무뚝뚝해지며 엄격할리만큼 단호해지고 또 유달리 불쾌할리만큼 논리적이 되는 것이었다. 오빠, 이런 때에 공자경에 마리아가 들어와서 곧잘 이렇게 말한다. 니콜루시가는 말이에요. 오늘 산책을 시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추우니까요. 그야 따뜻하면 하고 이런 때에 안드레이 공작은 누이에게 유달리 쌀쌀하게 대꾸했다. 샤스 바람으로도 나갈 수 있지. 그러나 추우니까 따뜻한 옷을 입히면 돼. 옷은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춥다는 것에서 생기는 결과는 이것뿐이야. 바깥 바람이 필요한 아이를 집안에 가만히 처박아 둔다는 것은 옳지 않아. 그는 마치 자기 마음속에 생긴 비밀스런 비논리적인 내적 변화에 대해 누군가를 벌하려는 것처럼 까다롭게 말하는 것이었다. 공자경의 마리아는 이런 경우
이러한 종류의 지적 활동은 남성을 몸이 건조하게 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